새벽 3시 17분. 석희 할머니는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멍, 멍멍, 아우. 그런데 오늘 밤 울음소리가 다르다. 평소 누군가 지나갈 때 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절규였다. 섬뜩할 정도로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은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대박이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목을 쭉 뻗고 울부짖고 있었다. 대박아, 왜 이래?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박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하게 울었다.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비에 금세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대박이가 이상했다. 10년을 키우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얘야? 대박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갑자기 뒷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산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이 내려오고 있다는 듯이. 할머니도 덩달아 산을 올려다봤다. 평상시보다 어둡고 음침해 보였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다. 다만 빗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웅장하고 무서웠다. 산에 뭐가 있다고 그래? 대박이는 대답 대신 더욱 애절하게 울었다. 그 소리에 이웃집 불까지 켜졌다. 석희야, 무슨 일이야? 걔가 왜 이렇게 울어? 옆집 명순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하게 굴어서 비 때문에 예민해진 모양이네. 얼른 들어와. 감기 걸려. 하지만 할머니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박이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대박이는 평범한 시골개가 아니었다. 10년 전 태풍으로 어미를 잃고 떠돌던 새끼를 할머니가 구해 키웠다. 그 후로 대박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어디든 따라다니고 밤에는 대문 앞에서 잠들었다. 한 번도 이유 없이 짖은 적이 없던 개였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대박아. 할머니가 대박이의 등을 쓰다듬자 개는 갑자기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물고 어디론가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자고? 비 오는데? 대박이는 집 안쪽으로, 그것도 가장 안전한 안방으로 할머니를 끌고 가려 했다. 평소 같았으면 웃어넘겼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개의 힘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다. 필사적이었다. 알았어, 들어가자. 할머니가 마지못해 따라가려 하자 그때였다. 두두두두.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와는 다른 뭔가 무거운 것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였다. 할머니와 대박이 모두 그 방향을 바라봤다. 뒷산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돌이 굴러오나?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더 무섭게 들렸다. 대박이는 이번엔 정말 다급하게 할머니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앞발로 할머니의 다리를 밀고 입으로는 옷을 물어당겼다. 그래, 들어가자. 무서워. 드디어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대박이는 문 앞에 딱 버티고 앉았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안방에서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봤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뒷산은 거대한 검은 괴물처럼 보였다. 이상해. 이렇게 기분 나쁜 비는 처음이야. 그때 라디오에서 기상특보가 나왔다. 현재 경상북도 지역에 시간당 80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대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마을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다. 대박이는 여전히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바깥을 주시하고 있었다.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킁킁 냄새를 맡으며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대박아, 혹시 너는 알고 있는 거야? 대박이가 할머니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평소 보지 못했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안전한 곳에 있어 달라는 듯한 간절함이. 할머니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개가 사람보다 더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말이 있었다. 혹시 대박이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건 아닐까? 비는 계속 내렸고 대박이는 계속 경계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할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바로 이 충성스러운 개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대박이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해할 뿐이었다. 새벽 4시, 비는 더욱 거세져만 갔다. 그리고 대박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절박해져 갔다. 아침 6시, 할머니는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다. 대박이는 새벽 내내 현관 앞을 지키며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때로는 갑자기 일어나서 뒷산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대박아, 밥 먹자. 할머니가 사료를 가져다 놨지만 대박이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왜 이래? 아픈 거야? 할머니가 대박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었다. 하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해져 있었다. 그때 라디오에서 날씨 소식이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며 특히 산간 지역은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할머니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산사태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어젯밤부터 계속 들리는 그 단어가 할머니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전 8시쯤 이웃집 명순이가 찾아왔다. 석희야, 괜찮아? 어젯밤에 대박이가 이상하게 울던데. 응, 아직도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명순이도 대박이를 내려다봤다. 여전히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바깥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이상하네. 평소에 나보면 꼬리 흔들면서 달려오는데.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인지. 그때 대박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다. 왜? 할머니가 한 발짝 나서려 하자 대박이는 더 확실하게 길을 막았다. 대박아, 비켜. 명순이랑 얘기하는데. 하지만 대박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얘가 정말 이상해. 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명순이가 신기한 듯 바라봤다. 혹시 걔가 뭔가 감지하는 건 아닐까? 뭘? 산사태 말이야. 동물이 사람보다 더 먼저 알아챈다잖아.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명순이까지 같은 말을 하니까. 설마. 아니야, 진짜 그런 경우 많아. TV에서도 봤는데 지진 나기 전에 개들이 미리 짖는다고. 그 순간 대박이가 또 울기 시작했다. 어젯밤보다 더 절규하듯이. 아우. 멍멍멍. 두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다. 석희야, 오늘은 정말 어디 가지 마. 기분이 이상해. 나도 그런 생각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오늘은 장날이었고 할머니는 일주일치 생필품을 사러 가야 했다. 특히 쌀과 반찬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장은 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중얼거리자 대박이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멍멍멍. 아우. 마치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 비는 잠시 잠잠해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섰다. 대박아, 잠깐만 다녀올게. 하지만 대박이는 할머니 앞에 딱 버티고 앉았다. 절대 비켜주지 않겠다는 듯이.
비켜, 대박아. 밥 사러 가야 해. 할머니가 옆으로 피해서 가려 하자 대박이도 따라서 막아섰다. 얘가 진짜. 할머니가 조금 화가 났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대박아, 비켜.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대박이는 더 간절하게 울며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나, 늦었어. 하지만 대박이는 절대 놓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그때 옆집에서 명순이가 뛰어왔다. 석희야, 큰일 났어. 왜? 방금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옆 마을에 산사태 경보가 내렸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우리 마을도 위험하대. 오늘 하루 종일 외출 금지라고. 그 말을 들은 대박이는 마치 안도하듯 할머니 손을 놓았다. 세상에. 그럼 정말 대박이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걔들이 이런 걸 미리 안다잖아. 할머니는 대박이를 내려다봤다. 걔는 여전히 자신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 대박아, 너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대박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쯤 위험한 길에 나서 있었을 것이다. 오후 12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대박이는 창가에 앉아서 계속 뒷산을 지켜봤다. 때로는 낮게 으르렁거리고 때로는 불안하게 킁킁거렸다. 대박아, 밥 좀 먹어. 할머니가 또 사료를 가져다 놨지만 대박이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다. 물이라도 마셔. 물그릇을 코앞에 갖다 대니 그제서야 몇 모금 마셨다.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뭔가 큰일이 날 모양이야. 할머니는 라디오 볼륨을 다시 높였다. 현재 경상북도 산간 지역에 산사태 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할머니는 당황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한다는 거지? 그때 대박이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안방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안방으로 가자고. 대박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래, 안방이 가장 안전하지. 할머니는 대박이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대박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그제서야 문 앞에 누웠다. 마치 경비견처럼 할머니를 지키는 자세였다. 오후 2시. 비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대박이의 경계심도 점점 더 커져갔다. 그리고 곧 이 충성스러운 개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3시. 비는 폭우로 변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마치 밤처럼 어두웠고 빗방울은 창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할머니는 안방에 앉아 불안하게 밖을 내다봤다. 대박이는 여전히 문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조그만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쿵, 쿵쿵.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지만 점점 더 뚜렷해졌다. 뭔 소리지? 대박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뒷산 쪽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으르르르. 할머니도 덩달아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뒷산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다. 뭔가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저게 뭐야?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시냇물 정도였지만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설마.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다. 석희야, 석희야. 명순이가 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창문을 열려 하자 대박이가 앞을 가로막았다. 대박아, 잠깐만. 멍멍멍. 대박이가 격하게 짖으며 할머니를 막았다.
절대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석희야, 들려? 명순이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다. 할머니는 창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다. 여기 있어.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뒷산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해. 대피? 할머니는 당황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려 하자 대박이가 더 격렬하게 막았다. 멍멍멍. 아우. 대박아, 대피해야 한대. 하지만 대박이는 절대 비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를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려 했다. 으르르르. 대박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위협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 같았다. 그때 라디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다. 긴급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일대의 산사태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청송군은 바로 자신이 사는 곳이었다. 대박아, 정말 대피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너는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대박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애절하게 울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제발 여기서 나가지 말아달라는. 오후 4시. 상황이 더 악화됐다. 두두두두. 뒷산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제는 확실히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대박이는 더욱 예민해졌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킁킁.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팔을 물고 끌었다. 어디로? 대박이는 할머니를 욕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욕조 옆 구석진 곳을 가리켰다. 여기에 숨으라고? 대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대박이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박이의 예감이 모두 맞았으니까. 알았어. 여기 있을게. 할머니가 욕실 구석에 앉자 대박이는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다.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와르르르. 뭔가 크게 무너지는 소리였다. 세상에. 할머니는 무서워서 몸을 웅크렸다. 대박이는 욕실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바깥을 경계했다. 마치 용감한 기사가 공주를 지키듯이. 오후 5시. 비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도 태풍 수준으로 강해졌다.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대박아. 무서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대박이가 다가와서 할머니 옆에 앉았다. 따뜻한 털이 할머니의 팔에 닿았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 너 때문에 안전한 곳에 있는 거구나. 대박이가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그때 또 큰 소리가 들렸다. 쿠르르르.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났다. 대박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욕실 문 밖으로 나갔다. 대박아, 어디가? 할머니가 따라가려 하자 대박이가 손짓으로 막았다. 여기 있으라는 뜻이었다. 대박이는 혼자 거실로 나가서 창문 쪽을 확인했다. 멍멍멍.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무서웠지만 궁금해서 살짝 욕실 문을 열고 내다봤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할머니는 숨을 멈췄다. 뒷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흙과 바위, 나무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아이고 세상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구구구구. 거대한 굉음과 함께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대박이는 급히 할머니에게 달려와서 다시 욕실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멍멍, 멍멍. 마치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알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대박이를 꽉 안았다. 둘 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곧
이 충성스러운 개의 마지막 경고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알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풍 같은 비바람 속에서 대박이만이 할머니의 생명을 지키고 있었다. 오후 6시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할머니와 대박이는 욕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들이 들려왔다. 쿠르르르, 와르르르. 뒷산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함께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대박이는 할머니 앞에 딱 붙어서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후, 후. 대박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숨을 쉬고 있었다. 대박아, 괜찮아? 할머니가 대박이의 등을 쓰다듬자 걔는 잠깐 할머니를 돌아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그때 집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으악!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집이 흔들렸다. 대박이는 즉시 할머니를 더 안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할머니를 감싸며 보호했다. 멍멍, 멍멍. 대박이의 짖음 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더 낮고 더 진지했다. 마치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쿵, 쿵쿵. 이번에는 지붕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바람에 날려와서 지붕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무서워서 눈을 꽉 감았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다. 대박아, 우리 괜찮을까? 대박이가 할머니의 손을 혀로 핥았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오후 6시 30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쿠구구구구구. 이번에는 정말 거대한 굉음이 들렸다. 마치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대박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할머니를 더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으로 할머니를 완전히 덮었다. 대박아? 할머니가 의아해하는 순간이었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뭔가 집에 부딪혔다. 집 전체가 크게 기울어지는 느낌이었다. 아, 대박아. 할머니가 대박이를 꽉 안았다. 둘 다 떨리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창문이 깨진 것 같았다. 아마 날아온 돌덩어리 때문일 것이었다. 대박이는 더욱 할머니를 꽉 감쌌다. 마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듯이. 킁킁킁. 대박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감지한 것 같았다. 으르르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할머니는 대박이의 반응을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 뭔 냄새야? 또 뭔 일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대박이는 대답 대신 할머니를 더 꽉 감쌌다. 오후 7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우르르르르르.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큰 소리였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박이가 온몸으로 할머니를 덮으며 바닥에 엎드렸다. 멍멍, 멍멍멍. 필사적으로 지저댔다. 마치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이었다. 쾅쾅쾅. 우르르르르. 집 뒤쪽으로 엄청난 것이 쏟아져 내렸다. 아마 산사태였다. 흙과 바위, 나무들이 한꺼번에 집 뒤편으로 밀려왔다. 만약 할머니가 뒷마당에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세상에, 정말 산사태가.
할머니는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대박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호하고 있었다. 자신도 무서웠겠지만 할머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쿵쿵쿵. 집벽에 돌덩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다행히 욕실까지는 피해가 오지 않았다. 대박이가 할머니를 이곳으로 피하게 한 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오후 7시 30분. 조금씩 소리가 잔잔해졌다. 후, 후. 대박이의 숨소리도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여 보려 했다. 대박아, 이제 괜찮은 거야? 대박이가 고개를 들어 바깥 소리를 들어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할머니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박이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듯이. 대박아, 너 없었으면 나는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대박이가 막지 않았다면 자신은 장에 가려고 나갔을 것이고, 그럼 산사태에 휩쓸려 큰일 날 뻔했다. 대박이가 할머니의 뺨을 살살 핥았다. 이제 안전하다는 듯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대박이를 꽉 안았다. 바깥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간 것 같았다. 대박이의 놀라운 예감 덕분에 할머니는 목숨을 구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내일 아침에 밖을 확인해 보고 나서 시작될 것이었다. 과연 대박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위험을 예측했는지 알게 될 것이었다. 새벽 5시.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조용해졌다. 할머니와 대박이는 욕실 구석에서 밤을 지새웠다. 할머니는 대박이의 따뜻한 몸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만 대박이는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킁킁. 대박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바깥 냄새를 맡았다. 어젯밤과는 다른 냄새였다. 흙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위험한 냄새는 사라진 것 같았다. 대박아, 이제 괜찮은 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박이는 잠시 더 냄새를 맡아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 앞에서 몸을 풀고 앉았다. 정말? 할머니도 조심스럽게 몸을 펼쳐봤다. 온몸이 뻐근했다. 좁은 곳에서 밤을 지새운 탓이었다. 대박이가 먼저 욕실 밖으로 나가서 집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대박이를 따라 나섰다. 거실로 나와 보니 창문 하나가 깨져 있었다. 어젯밤에 들었던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것이었다. 세상에. 깨진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마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마당에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굴러와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야?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뒷마당이었다. 뒷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췄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다 뭐야?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평소 할머니가 채소를 기르던 뒷마당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대박이가 할머니 옆에 와서 뒷산을 바라봤다. 산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정말 산사태가 일어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어제 장에 나갔다가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대박아. 할머니가 대박이를 돌아봤다. 대박이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제처럼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너 없었으면 나는 정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전 7시쯤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석희야, 석희야, 괜찮아? 명순이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급히 앞마당으로 나갔다. 명순이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었다. 여기 있어요. 어머, 다행이다. 뒷집들이 다 큰일 났는데 너만 안 보여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뒷집들이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응, 산사태 때문에 뒷집 세 채가 다 묻혔어. 다행히 사람들은 미리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는데. 세 채가 다 묻혔다고요? 그래. 너희 집 뒤쪽도 엄청 위험했을 텐데 어떻게 무사했어? 할머니는 대박이를 내려다봤다. 대박이 덕분이에요. 대박이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제 아침부터 계속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그래서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욕실로 피하라고 해서 거기서 밤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대박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다. 걔가 그런 걸 어떻게 알지?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잖아.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마을 이장도 와서 할머니네 집 주변을 살펴봤다. 석희 할머니, 정말 운이 좋았어요. 집 위치가 조금만 달랐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게요. 대박이가 구해준 거예요. 이장도 대박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걔는 다르구나. 사람보다 영리해. 오전 10시쯤 소방서와 구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할머니, 혹시 어제 외출하실 계획 있으셨어요? 네, 장에 가려고 했는데 대박이가 막아서 못 갔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어제 오후에 장터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거든요. 만약 나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사태를 만났으면. 공무원도 대박이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걔가 정말 영특하네요. 그때 대박이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어제부터 계속 긴장해 있다가 처음으로 여유를 보이는 것이었다. 대박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사료를 가져다 놨다. 대박이는 이틀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 안전하니까 편히 먹어. 오후 12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는 대박이와 둘이 앉아 있었다. 대박아. 대박이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대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없었으면 할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대박이가 할머니의 손을 살살 핥았다. 앞으로도 할머니 잘 부탁해. 대박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마치 당연하지 할머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대박이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차려줬다. 평소 아끼던 닭고기까지 삶아서 줬다. 오늘은 우리 대박이가 영웅이니까 특식이야. 대박이는 맛있게 닭고기를 먹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잘 먹었다. 밤이 되자 대박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 누웠다. 평소에는 현관에서 잤는데 오늘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자자. 할머니도 대박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다. 위험은 지나갔지만 대박이와 할머니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갈 것이었다. 사흘 후 할머니네 집에는 연일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석희 할머니, 대박이 좀 보러 왔어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대박이를 구경하고 싶어 했다. 산사태를 예측한 게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것이었다. 대박이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당황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우리 할머니도 키우는데
그냥 평범한 개 같던데. 방문객들이 대박이를 보며 신기해했다. 대박이는 특별한 개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10년 전에 태풍 때 어미를 잃고 떠돌던 새끼를 제가 구해 키웠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영리했어요. 아, 그래서 더 영특한 건가 보네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팀입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왔다. 저희가 대박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네, 동물의 예지 능력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든요. 대박이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문 사례라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대박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그럼 해보죠. 촬영이 시작되었다. 할머니, 대박이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사흘 전 새벽부터요.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울부짖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요? 평소에는 누군가 지나갈 때만 짖는데 그날은 하늘을 향해서 계속 울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죠. 기자가 대박이에게 카메라를 향했다. 대박이는 어떤 방식으로 할머니를 보호했나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장에 가려고 하니까 치마자락을 물고 늘어지면서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욕실로 피하게 해서 거기서 밤을 보냈어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죠. 촬영하는 동안 대박이는 카메라가 신기한지 자꾸 렌즈를 킁킁거렸다. 대박아,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타이르자 대박이는 얌전히 앉았다. 마지막으로 대박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이해 없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대박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다가와서 손을 하찼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보다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존재니까요. 촬영이 끝난 후 기자가 말했다.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갈 예정이에요. 전국 사람들이 대박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 집에 모여서 텔레비전을 봤다. 어머, 우리 대박이 나온다. 정말 텔레비전에 나오네. 뉴스에서 대박이 이야기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대박아, 유명해졌다. 대박이는 텔레비전 화면에 자신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는 정말 난리가 났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박이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서울에서 왔어요. 대박이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에서 차 타고 왔는데 한번 쓰다듬어 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조금 걱정이 됐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박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대박아, 힘들지? 하지만 대박이는 의외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다. 일주일 후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군수가 직접 찾아왔다.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대박이가 의로운 동물상을 받게 됐어요. 사람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요. 상을 받는다고요? 네, 다음 주 군청에서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대박이가 상까지 받는다니. 그리고 앞으로 대박이 사료비는 군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평생 걱정 없이 키우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시상식 날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군청에 갔다. 대박이도 새 목걸이를 했다. 의로운 동물상을 진돗개 대박이에게 수여합니다. 군수가 직접 상장을 주었다. 물론 대박이는 상장이 뭔지 몰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대박아, 상 받았다. 할머니가 기뻐하자 대박이도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상장을 벽에 걸었다. 대박아, 너 정말 대단해. 대박이는 평소처럼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다. 여전히 할머니만 바라보는 충실한 개였다. 우리 대박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할머니는 뿌듯했다. 10년 전 비바람 속에서 구해온 작은 새끼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대박이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다. 고마워, 대박아. 정말 고마워. 대박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다. 마을의 영웅이 된 대박이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가족이었다. 상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연일 찾아오던 방문객들도 이제는 주말에만 몇 명씩 오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할머니는 오히려 안도했다. 대박이가 너무 피곤해할까봐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박아, 이제 좀 조용해졌네. 대박이는 할머니 곁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유명해지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대박이를 대하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석희야, 우리 대박이 어떻게 지내?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박이를 우리 대박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잘 지내지. 별다를 거 없어. 그래도 이제 유명한 개인데 뭔가 다르지 않아? 전혀. 여전히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정말로 대박이는 달라진 게 없었다. 여전히 할머니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밤에는 문 앞에서 잤다. 다만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챙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대박아, 나 마당에 빨래 널러 갈게. 할머니가 빨래 바구니를 들면 대박이는 먼저 나가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안전한지 확인했다. 괜찮어. 위험한 거 없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해도 대박이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산사태 이후로 더욱 할머니의 안전에 신경 쓰게 된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했다. 콜록콜록. 별것 아닌 감기였는데 대박이는 크게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 지켜봤다. 괜찮아, 대박아. 그냥 감기야. 하지만 대박이는 할머니가 기침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할머니의 기침이 심해지자 대박이는 잠을 자지 않고 할머니를 지켰다. 대박아, 너도 자야지. 끙끙. 대박이가 걱정스럽게 소리를 냈다. 다음 날 아침 대박이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머니를 병원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이었다. 병원 가자고? 대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감기인데 병원까지 갈 필요 있어? 하지만 대박이는 계속 병원 쪽으로 끌어당겼다. 알았어, 가보자. 할머니는 대박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산사태 때 대박이의 판단이 맞았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 초기 증상이었다. 할머니, 폐렴이 의심됩니다. 며칠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요? 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감기도 조심해야 해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대박이를 쓰다듬었다. 너 정말 신기해. 어떻게 내가 아픈 것까지 알지? 대박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며칠 후 할머니가 완전히 나은 후 마을 사람들이 또 감탄했다. 대박이가 할머니 병까지 알아챘다며? 정말 신기한 게야. 사람보다 낫네. 우리 마을에 대박이 있어서 든든해. 그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교수였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네. 대박이의 예지 능력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어서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거든요. 연구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대박이를 데려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관찰하면서 연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교수와 연구팀이 와서 대박이를 관찰했다. 정말 놀랍네요. 대박이의 후각과 청각이 평균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애착도가 매우 높고 보호 본능이 강해요. 평소에도 그랬어요. 산사태를 예측한 것도 결국 할머니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 결과는 학회에 발표되었고 대박이는 학계에서도 유명해졌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학술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대박아, 저녁 산책을 하며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유명해져서 기쁘긴 한데 가끔은 예전처럼 조용했으면 좋겠어. 대박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그냥 우리 둘이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잖아. 대박이가 할머니 손에 코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래도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동물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요즘 마을에는 개를 키우는 집이 늘었다. 대박이를 보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었다. 우리 대박이가 좋은 일 많이 했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박이는 여전히 할머니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녔다. 유명해지고 상까지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할머니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박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1년이 지났다. 대박이는 이제 마을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개가 되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도 여러 번 왔지만 할머니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대박이는 제 가족이에요. 어디 보내거나 전시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다. 역시 진정한 사랑이네요. 봄이 왔다. 작년 산사태로 망가졌던 뒷마당도 정부 지원으로 말끔히 정리되었다. 할머니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대박아, 올해는 뭘 심을까? 대박이는 할머니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흙 냄새를 맡았다. 위험했던 뒷산도 이제는 안전하게 복구되어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상추하고 오이 심자. 너도 좋아하잖아. 대박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즘 조금 걱정이 있었다. 대박이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11살이 된 대박이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다. 산책할 때도 쉽게 숨이 차고 잠자는 시간도 늘었다. 대박아, 많이 피곤해? 대박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개의 나이로 치면 대박이는 이미 할아버지 뻘이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할머니가 대박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느 날 오후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들 10명 정도가 선생님과 함께 왔다. 누구니? 대박이 보러 온 아이들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고 있거든요. 아, 그래. 아이들은 대박이를 보자 눈을 반짝였다. 와, 진짜 대박이다. TV에서 본 바로 그게. 만져봐도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대박이도 아이들 좋아해. 아이들이 대박이를 둘러싸고 쓰다듬기 시작했다. 대박이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대박이는 어떻게 산사태를 미리 알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글쎄, 개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거든.
위험을 먼저 느낄 수 있어. 신기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대박이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동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동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고 아픔을 느끼는 소중한 생명이야. 1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아이들이 돌아갔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대박이도 고마워.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떠나자 대박이는 조금 지쳐 보였다. 대박아, 힘들었지? 이제 쉬자. 그날 밤 할머니는 대박이와 함께 앉아서 옛 이야기를 했다. 대박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대박이가 할머니를 바라봤다. 너는 태풍 때 어미를 잃고 떠돌던 작은 강아지였지. 비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봐주고 다른 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너무 똘똘하고 착해서. 대박이가 할머니 손을 살살 핥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말 빨리 지나갔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건 덤이야. 그냥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6개월 후 대박이에게 변화가 생겼다. 걷는 것이 조금 힘들어 보였고 식욕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다. 할머니는 대박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수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대박이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해줬다. 대박아, 아픈 곳 있으면 말해. 대박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 했다. 어느 겨울날 아침 대박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대박아,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대박이는 천천히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에 코를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우리 대박이 많이 아파? 대박이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는 듯이. 그날 오후 대박이는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다. 평소보다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다. 대박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가 대박이를 꽉 안았다.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대박이가 할머니의 뺨을 살살 핥았다. 그날 밤 대박이는 할머니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마치 할머니를 지키는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는 대박이를 발견했다. 대박아, 대박아. 할머니는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대박이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함도 함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대박이를 배웅했다. 우리 영웅 대박이 편히 쉬어.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는 뒷산 언덕에 대박이를 묻어주었다. 대박이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다. 여기서 할머니 지켜봐. 알겠지? 1년 후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영웅견 대박이의 묘. 생명을 구한 의로운 개. 영원히 기억하며.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그곳에 가서 대박이와 이야기한다. 대박아, 오늘도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도 잘 살고 있어. 바람이 불면 마치 대박이가 대답하는 것 같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리고 대박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아름다운 유대를 일깨워주고 있다.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말없는 존재로부터 옵니다. 대박이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예리한 감각,
주인을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우리 곁을 지키며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위험을 알아채고 경고해주는 반려동물들 말입니다. 그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